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기사가 이제 부동산에 관련 얘기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몇 가지 기사를 찾긴 찾았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믹스업되어 있긴 한데, 어떤 부동산에 어떤 관련된, 부동산이 얼마나 좀 참 대단한 건지, 어떻게 보면 좀 한편으로는 또 무서운 건지, 특히나 많은 부동산이 있지만, 여기 캐나다 살고 있으니까, 밴쿠버 부동산, 특히 또 토론토 부동산, 요 양대 도시, 혹은 뭐 캘거리나 에드먼턴 이런 쪽 도시의 대도시 쉽게 얘기하면 그죠, 오타와도 포함 되겠죠. 이런 대도시들에 있는 부동산들이 자 얼마나 참 무서우면서도 대단한 건지를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얘기랑 제 은퇴 관련 얘기랑 섞여 있어가지고 이제 분리하다 보니까 좀 많이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렌트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탈.ca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건 평균 가격인 거예요. 평균 가격. 평균 렌트비가 무려 2,188불이나 된다고 합니다. 2,200불이나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와, 세상에 너무 대단하다. 아니네. 여기 애니얼은 9.3%고, 그러니까 1년에는 지금 9.3% 오른 거고, 먼스 투 먼스가 8.8%.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든 거의 10%씩 올랐으니까 정말 이걸 이렇게 보면 렌트가 너무 힘든 건데, 그죠? 렌트 사는 건 너무 어렵고, 그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밴쿠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밴쿠버 1등이에요. 근데 밴쿠버도 뭐 노스 밴쿠버, 이스트 밴쿠버 다 나눠져 있긴 하지만 통칭해서 밴쿠버 여전히 전국 1등, 우리 벤 브라더스 여전히 1등 하고 있고, 그다음 2등은 또 버나비. 토론토보다 2등, 3등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여기 자료가 뭐 완전 대표성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뭐 2등은 뭐 그 토론토, 뭐 3등은 버나비, 2등이 또 버나비였어요.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쭉 보다 다 아는 건데, 저 보면 놀란 게 세상에 써리도 전국 12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 한 개짜리가 무려 2,100불. 뭐 변화가 좀 있긴 하지만 큰 의미 있는 변화 아니고, 방 하나만 생기면 갑자기 2,500, 방 두 개짜리구나. 방 두 개가 갑자기 빵 뜨면서 2,543불.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이게 써리도 사실은 막 이렇게 막 선호하는 지역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근데 써리도 전국에서 12등을 한다.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요즘에 에드먼턴 엄청 뜨고 있고, 캘거리 엄청 뜨고 있어요. 정말 많이 뜬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국에서 25등, 31등.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확 뜬 게, 많이 이제 싸서 좋은 거죠. 많이 떠도 어떻게 보면 다른 데랑 비교하면 그래도 어폴더블하다. 살만한 지역인 거예요. 알버타 찾아놨구나. 알버타는 임대료 상승세가 매섭다. 연간 16.4%가 인상이 됐대요. 에드먼튼 임대료가 상승률이 전국 최고래요. 근데 에드먼튼은, 저는 이제 에드먼튼 옛날에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서 막 알아보고 했는데, 에드먼튼 임대료가 정말 쌌어요. 캘거리에 비해서도 되게 많이 쌌어요. 근데 싸도 뭐 시골보다는 높긴 하겠지만, 모든 게 잘 갖춰진 도시치고는 경쟁자도 많아요. 거기는 왜 이렇게 렌트하는 사람이 많은지. 그러니까 임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임대 사업하는 그런 컴퍼니도 많고, 그래서 임대료 되게 쌌어요. 그래서 공실률이 좀 높았고, 근데 요즘에 알버타가 엄청나게 뜨면서 임대료 상승률이 전국 최고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얼마나 대단한지 볼게요. 실제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잘 아는 일단 써리 지역을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일단 여기 보면은 스튜디오 룸을 한번 봐볼게요. 자, 빵개짜리를 해보니까 뭐 2,100불짜리 하나 나왔고요. 그죠? 와, 영배도 많네. 크기도 그렇고. 여기는 조금 외곽인데 뭐 아마 회사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1,825불. 대단하죠?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그냥 한 1,900불 정도 잡고, 요즘 워낙 비싸졌으니까 1,900불 정도로 했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에 여기 가격이 원룸 같은 경우는 30만 불이 안 나와요. 30만, 요즘에 진짜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체감하는 건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30만 불이 안 되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충 계산해 볼까요? 자, 아까 계산하다 말았는데 딴 거 계산한 거예요, 이거는. 자, 뭐 우리 900불 평균적으로 잡고 12월 달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1년의 평균 임대료가, 여기서 이제 뭐 텍스 이런 거 다 빼는 거 말고 그냥 우리 대략적으로 계산합시다. 편하게. 22,800불이 나오는데, 평균 가격 30만 불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 우리가 30만 불로 나눠 볼게요. 30만 불로 나누면 여기서 곱하기 이제 100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퍼센트가
임대 수익이 세상에 7.6%. 이거 계산이 보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콘도피 빼고 무슨 비 빼고 뭐 그 뭐죠? 텍스 프로퍼티 텍스 빼고 또 기타 등등 빼면 많이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참 놀라운 수치가 나오긴 나와요. 7.6%가 나왔습니다. 그죠?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지금 그 부동산이 무서운 이유, 왜 부동산이 지금 정말 참 놀라우면서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막 5% 이상 나오는 데가 지금 많아졌어요. 가격이 좀 떨어졌고 임대료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상태다 보니까, 자, 이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가 임대 뭐 어떤 수익률이 이게 뭐 5% 6% 나온다. 그러면 워낙 금액 자체가 작으니까 뭐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가장 여기서 나오면 작은 제일 싼 것들이 지금 3억짜리잖아요. 3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죠? 평생 3억을 저는 만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평생 번 돈이 저거 될지 모르겠는데 통장에 꽂혀본 적도 없어요. 평생 동안. 그죠? 생각해보면 빛은 저거보다 많이 있지. 그죠? 근데 어쨌든 저렇게 큰 덩어리 큰 게 이 정도의 수익률이 나는 거는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캐나다 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제도화가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렌털.ca 같은 경우에서 봐도 이렇게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시스템이, 이거 민간 회사 아닙니까? 잘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BC 어세스먼트 들어가면 우리 집 얼마인지, 우리 집 옆집이 얼마인지 공시지가가 그냥 주소만 치면 드라락 나와요. 그래서 이게 거기 히스토리 나오는데 얼마에 팔렸는지, 그거 외에도 뭐 다른 사이트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현찰화 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돈을 벌 수 있는 걸 어떻게 믿어? 자, 공신력 있게 어디서 그거를 지금 주관하는,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뭐 국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모든 게 수치화돼서 존재하고 있고요. 또 민간 기관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프레이저를 하잖아요. 또 이 집이 얼마나 이제 가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뭐 은행이랑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한다. 그러면 니네는 서로 론을 주는 사이니까 믿을 수 없다. 그러면 그래서 제3자에게 어프레이저를 맡깁니다. 평가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얼마 정도 되네.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되네. 그죠? 그런 평가가 너무 수치화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산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냅니까? 프로퍼티 텍스를 냅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높은 세율을 내고 있어요. 근데 그 세율을 내는 이유는 이렇게 정부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집의 가치를 뭐 보증까지는 아니겠지만 수치화시켜서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아주 곤고하게 만들어 놓은 정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뭐 자주 얘기하는 건지는 아니었지만, 자, 정부 관계자, 정치인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길 원하냐? 떨어지질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겉으로야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뭐 많은 사람이 뭐 있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 뭐 은행이 만약에 은행은 우리 개인들 예를 들어서 집이 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를 뭐 원하지 않죠. 그죠? 누가 원합니까? 자기 부동산 가치가, 재산 가치가 하락하는 건데. 자, 그렇게 보면은 은행 같은 경우도 뭐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기 원하냐? 은행이야말로 부동산을 담보 잡아서 얼마나 많은 론을 빌려줬겠어요. 그죠? 떨어지기 원치 않아요. 국가에서 떨어지기 원하냐? 떨어지지 원치 않죠. 왜? 여기서 텍스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세금 텍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어느 누구도 사실상 뭐 동결까지 모르겠지만 떨어지기를 원치 않는다. 여기서 파생된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 얘기까지 했다가는 지금 얘기가 너무 장황하게 되니까, 지금도 장황해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수치화된 자산을 많은 곳에서 뭘 합니까? 이걸로 집의 평가, 집은 얼마 정도 하네, 이거를 제3자 또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 통해서 뭐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홈 이퀄티 라인 오브 크레딧 이걸 해주는 은행도 있고 정말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돈을 또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또 딴 얘기 또 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이 부동산이 참 무서운 게 제도화되어 있고 그리고 수치화되어 있어요. 이게 제도화만 잘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수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집이, 우리는 현찰로 이제 리얼 에스테이트, 그러니까 부동산 움직이진 않지만 자산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섬나라를 가면 뭐 피지 쪽인가요? 그 섬나라 가면 이제 큰 돌 같은 거를 이제 그거를 현찰로 막 들고 다니 뭐 그걸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현찰로 쓸 수 있는데 그게 수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게 있잖아요. 근데 캐나다 부동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는 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집이 얼마지? 평가가 애매한 거죠. 근데 여기는 평가가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가에 뭐 관리받는 그 기관들 또 은행들 또 어프레이즈를 하는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수치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더욱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이 집을 빌리면 얼마에 낸다라는 게 너무 수치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 참 무섭다. 부동산이 자산이라는 게 굉장히 정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자산이 되고 있다. 이미 돼 있고 이게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 그 중에서 캐나다 자산은 왜 이렇게 비쌀까? 밴쿠버 부동산 왜 이렇게 비싸지? 토론토 부동산 왜 이렇게 비싸지? 사람도 별로 안 사는데 다른 뭐 미국이나 뭐 그런 대도시에 비해서도 여러 가지 부족한 나라인데 캐나다는 그죠? 왜 이렇게 비쌀까?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자 보시면 특히 도심지는 자 우리 지금 외곽 지역은 막 산불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산불이 나고 있어서 힘든 상황이에요. 그죠? 또 어느 나라처럼 이렇게 대홍수도 별로 없어요. 아프가니스탄 막 대홍수랑 난리 났어요. 그죠? BC도 산불이 막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뭐야 그 제가 내 이미 아까 그 사진은 제가 이 이미지가 좋아서 갖고 온 건데 그죠? 특히 외국인들 못 사게 지금 텍스를 외국인이 사면은 20%를 먹인다고 했어요. 자, 왜 그럴까? 외국인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특히 어디? 중국 사람들. 우리는 이게 이 땅 사면 내끼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아직도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 뭐 지금 돈 많이 번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땅은 중국 공산당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0년이 지나면 중국 공산당이 이걸 자기네 땅을 할지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게 내가 샀는데 내 땅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죠? 물론 캐나다도 뭐 근본적으로는 영국 왕실 소유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뭐 난리 나겠죠, 그죠?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안정적인 캐나다, 뭐 정말 전쟁도 없는 나라예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전쟁 나기에 가장 가능성이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쉽게 말해서 외국 군대가 캐나다 땅에 오려면 굉장히 추운 북극을 넘어온다든지 아니면 태평양을 건너온다든지 아니면 대서양을 건너야 되고 아니면 가장 무시무시한 미국을 건너온다든지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특히나 미국과 또 가장 가까운 안전하기도 하고 영국 도미니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연재해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전쟁도 없는 나라고 정권도 안정돼 있는 나라다 보니까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뭐 그 리버럴이 잡든 NDP가 잡든 뭐 보수가 잡든 이 내 재산에는 큰 영향은 물론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변화가 없다는 그 믿음이 우리 서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부동산이 참 무서운 자산이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 얘기 파생돼서 정말 많은 얘기했는데 이건 내일부터 또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좀 주저리주저리 얘기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어떻다? 캐나다 부동산은 이 자산화가 너무 정교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도 무서운 자산이 됐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네, 감사합니다.